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은 셀프 Q&A로 지금 사도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제가 그전에는 그냥 투자한 거에 대해서만 이제 영상을 만들고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투자하기 전에 종목 공부하는 것도 같이 영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종목 공부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영상도 만들어 놓고 같이 쉐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종목을 이제 제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들어 놓고 이미 저기 그전 같으면 좀 먼저 샀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영상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오르는 바람에 사기도 곤란하고 안 사기도 곤란하고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이 이제 유동성 장세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에 어느 날 스키장으로 가는 길에 들린 휴게소에서 이런 현상을 보면 난 어떻게 뭘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가족들하고 가시다가 휴게소에 들린 겁니다. 자 이제 휴게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휴게소 안에 들어왔더니 이 점포가 두 개 있는데 이 하나의 점포에서는 겨울 패딩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포에서는 수영복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 이 수영복 점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저기 이 수영복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소비자로 생각하시면 그래도 겨울인데 스키장 가는 길에 이쪽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지금 스키장 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같이 스키장 가는 사람들 방향인데 수영복을 사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이걸 사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포 주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체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이제 우리 기업체에서 점프를 만드는 이런 점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뭐 점퍼를 더 신형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이 가게에 보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 바꿔서 연락해서 이제 점프가 아니고 수영복을 빨리 생산해서 이쪽으로 이제 물건을 보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현명한 소비자는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스키장에 내가 가야 되는데 마침 코트를 뭐 준비를 못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날씨를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나는 이게 필요하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영복을 사더라도 나는 코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어, 이 스키장이 마침 옆에 온천이 있어서 사람들이 온천에서 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스키장 가기 때문에 따뜻한 옷만 갖고 왔지 수영복은 준비를 못 했어요. 그러면 나는 수영복이 필요하니까 수영복을 사야겠죠. 그러면 소비자가 뭘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현명한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저기 내 점포 내에 이 뭐죠? 이 겨울 외투가 대부분 있었는데 현재 소비자들 와서 보니까 소비자들은 수영복을 많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겨울 이 뭐죠? 코트만 있던 것을 100% 매장에 있던 것을 좀 줄이겠죠. 비중을 줄이고 여기다가 이제 이 수영복으로 채워 넣어야겠죠. 그죠? 수영복 채워서 이제 새로운 소비자들이 사는 쪽으로 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점포를 좀 이렇게 다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현명한 기업체를 하는 분들의 반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의 그 질문 사항을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로 갖고 와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 경기 순환 사이클 곡선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는 경기 저점이 있고 경기 고점, 정점이 있고 다시 경기 저점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사이클로 바꾸면 이제 이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침체기로 보시면 여기가 지난 뭐 2월 달 말 3월 달 되겠죠. 그 팬데믹 시작했을 때 2020년 3월 달쯤 되고 우리는 지금 이 회복기 어느 중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황기가 올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후퇴기와 또 다시 침체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마침 이것도 네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계절로 이해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해하기 편한데요. 그러면 이제 사계절로 이해하는 걸로 이제 하시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게 저기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두 가게 중에서 이 코트를 많이 파는 가게가 있었고 수영복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이 계절이 어딥니까? 계절이 겨울이죠. 겨울에는 뭐가 잘 팔리는 때입니까? 겨울에는 코트가 성수기고 수영복이 뭐 이제 침체기쯤 되겠죠, 그죠? 그죠? 코트가 호황기고 그 다음에 수영복은 침체기가 될 것 같은데 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수영복이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의 이 경기순환 개념을 고집해서 사람들한테 코트를 많이 사야 된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트를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코트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의 고집을 관계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현상이 수영복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제가 겨울에는 수영복이 침체기로 봤지만 지금은 수영복이 이 호황기나 회복기에 와 있는 겁니다, 벌써. 그러면은 나는 빨리 태세를 바꿔서 수영복 쪽으로 옮겨가야겠죠. 특히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 그 CEO들 볼 때 자기들 하던 거 하다가 계속 말아먹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전화기 만들고 뭐 이렇게 휴대폰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접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CEO가 바뀌어서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GM이나 뭐 보잉도 다 그런 걸 거쳐서 이제 GM은 이제 좀 넘어왔죠. 이쪽으로 넘어온 거고. MS 넘어왔고, GM 넘어왔고, 아직 보잉은 아직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잉도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기업이 더 훨씬 더 살 것 같은데, 하여튼 CEO들이 우리 겨울에는 이거 항상 했어라고 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시절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걸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시제적 요구에 맞는 거면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CEO들 볼 때도 이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산으로 빠졌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졌던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경기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좋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 답변을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했고, 뭐 유동성 장세라든지 뭐 그런 페드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침 또 설명이 잘 된 유튜브가 오늘 있어서 저도 이걸로 정리를 하면 또 좋겠다 이런 게 들어서 이 영상도 만들게 됐는데요. 자, 그 링크는 그 김일구 님의 링크는 밑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신 게 이런 겁니다. 이 경기 저점이 왔을 때 이 페드가 연준의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QE를 통해서 돈을 시장에 펌프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스티뮬러스 책으로 해서 이제 개인들한테까지도 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돈들이 결론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올리는 금융 장세를 만들었고 그래서 실제 경기는 안 좋지만 주식시장은 좋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빅5를 시작해서 이제 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오늘 애플이 많이 올랐죠. 그런 것처럼 이 기업들이 기존의 우량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우량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은 기업들까지 실적이 조금씩 개선돼 가는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기를 이제 거쳐서 어느 정도 지나면 경기 정점이 오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약간의 조정 정도, 그죠? 항상 있을 만한 그런 조정이죠. 조정이지만 그런 조정은 뭐 큰 뭐 지난 3월 달 같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이제 대세적으로 그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경기 정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까지는 괜찮을 거로 보지만 2023년부터는 시장도 이제 긴장할 건데 특히 2022년 말 되면 시장이 이제 점점 이제 긴장하는 걸 보일 건데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페드에서 금리를 이제 천천히 이제 만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도 이제 그 전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실제 테이퍼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기가 진짜 좋아지면 민주당에서 또 법인세도 올리고 그다음 다른 세금도 올린다 그러면은 이 이제 반대로 이 금융 장세에서 그 페드의 그 이자율 낮춰주고 QE 했던 것들이 반대로 이제 반대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역금융 장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물론 이제 회사들은 경기 정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좋은 소비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 이제 금융 쪽에서는 주식 시장은 이제 내려간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왜 주식은 안 오를까? 또 이렇게 또 시장과 주식 시장이 이제 현실과 주식 시장이 또 괴리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시기를 지나서 실적도 떨어지는 역실적 장세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 저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 여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서 지금의 상황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윌은 저기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한 7, 80% 정도는 저 빅5나 아니면 우량주 아니면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그 테마형 ETF들 있죠. 그런 것으로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에서 한 20% 정도는 그러면은 이 좀 공격적 투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방어적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보신 것처럼 계절적으로 보시면은 이 그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또 앞으로 이제 수익이 나는데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이 이제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적은 아니지만 기대가 지금 더 많아지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가 많은 쪽에 이제 투자가 몰리니까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오를 때 저도 제 포트폴리오도 그만큼 이제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공부 안 하고 이제 이런 종목을 공부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이미 80% 이정 70% 채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상 만들고 공부해서 영상 만들고 나서 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씩 올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갭 상승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내가 따라가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이 진짜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예,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로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IT 기업이나 뭐 소프트웨어 기업 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거 그죠? 여기 이런 바이오 기업이 좀 없으니까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통신도 저는 이런 쪽에 통신은 없었으니까 좀 가져볼 만하죠. 그리고 신산업 그다음에 어, 이쪽은 저기 전혀 제가 없는 분야인데 원자재 쪽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IT 소프트웨어니까 저는 그래도 좀 이 정도가 좀 더 현재로서는 좀 이게 뭐죠?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이쪽으로 이제 봤을 때, 뭐 예로 하나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뭐 테슬라처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가가 잘 좋고 제품이 그 회사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팬심에 의해서, 팬들에 의해서 막 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NNDM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 많이 하고, 그래서 주가가 오를만 하면 유상증자 하니까 미운 회사처럼 보이지만 그 시총의 한 5분의 뭐죠? 시총의 한 50% 정도가 이제는 유상증자 하다 보니까 캐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상태가 더 좋아지는 우량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뭐 회사 인수도 하고 해서 이제 더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NNDM은 팬도 더 많아지고 주가도 점점 더 많이 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일단 만약에 이 NNDM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만약 지금 10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게 20불 된다. 그러면 이제 2배 뛰는 거죠. 그 다음에 100불 된다. 그러면 10배 뛰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불 된다. 그러면 100배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주가가 이렇게 해서 1000불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어느 때 사도 뭐 100불에 사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1000불에 갈 것 같으면 100배가 10배가 뛰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10불에 샀는데 20불까지 갈지 안 갈지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에 와 있으면 좀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기 순환 곡선 보시고 평균에 회귀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에 회귀할 때 그럼 이렇게 될 때 이때 사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뭐 100불까지 보는 사람은 10불에 사나 20불에 사나 나중에 오르고 나면은 어차피 수익을 볼 거니까 이때쯤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이때 조금씩 이때 조금씩 이때 조금씩 이때 조금씩 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터빈 쪽은 제 생각에 저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애플 쪽이 갖고 있으니까 일단 약간 겹치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빼고요. 겹치지 않는 요 네 가지가 제가 좀 부족한 분야 저 포트폴리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분할 매수 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한번 사보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서 내려서 만약에 이게 다 0이 돼도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0이 돼도 손실 봐도 괜찮을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오르는 게 보이면은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것이 저는 100불 받는데 한 20불 정도에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분할 매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 안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은 이때 분할 매수 멈췄다가 쭉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왔다가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 좀 기초적인 거는 뭐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가 나중에 초심을 잃었을 때 다시 보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이야기는 저의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위례 그림책에 추가시켜서 제가 이제 막이 침체기 때, 길을 헤맬 때 제가 보려고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